제가 이 다니엘 씨에게 질문을 하나 네네. 던지고 싶은데요. 미술 관련해서 전시 해설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 또 네. 재능 기부로 또 오디오북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와. 아니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니요. 혹시 영국 하면 떠오르는 작가 있으세요? 영국이요? 예, 영국 화가.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던 뭐 레이놀스라는 화가 한번 들어본 거. 레이놀즈. 네. 예, 대단히 중요한 화가. 그다음에 터너도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고요. 다니엘 씨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두 화가 중에 한 명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터너를 얘기하셨는데요. 터너와 함께 영국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중요한 풍경화가 컨스타블까지 포함해서 터너와 컨스타블이 바라본 19세기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사가 영국 안에 있는 미술 작품 중에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뭔지를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때 1등을 한 작품이 터너가 그린 저남 테메레오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이고요. 2등이 컨스터블의 건초마차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터너와 컨스터블이 어떻게 당시 영국을 바라봤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컨스터블과 터너는 1살 차이예요. 두 화가 모두 풍경화를 중심으로 그린 풍경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컨스터블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은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건초마차라는 작품이고요. 낮은 개울을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자기네 집 근처의 풍경이고요. 왼쪽에 있는 집이 윌리 로트라는 컨스타블의 집에서 일하던 소장농의 집을 그림 속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가면 그 집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대로 있네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아주 정겨운 시골 마을, 자기 고향 마을을 그림에다 그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런던의 동쪽에 있는 이스트 베르골트라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컨스타블이 그린 모든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골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영국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았기 때문이시죠.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동산 화가? 네. 그냥 이름 없는 야산, 앞산, 뒷산을 진짜 진지하게 미학적 감수성으로 정교하게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컨스타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스터블의 집이기도 하지만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을, 자기 집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독일 같기도 해요. 우리 동네도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거 독일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제 독일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맞아요. 그림이죠.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좀 많이 좋아하는 작품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의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컨스터블이 사랑받는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풍경을 그린다면 사람들이 어떤 걸 주로 그렸냐면은 유명한데 널리 알려진 그런 명승고적 아니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아니면 신화의 어떤 중심이 벌어지는 곳 그런 그림들이 풍경 속에 담겼는데요. 이 작가는 뒷동산을 그린 거죠. 진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엄청 크게 그렸다는 겁니다. 막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폭이 6피트입니다. 6피트? 대략 1.88m, 188cm. 아주 키 큰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그 정도 폭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단순히 자기 고향 마을만 그린 게 아니라 이 고향 마을을 큰 화폭의 정말 위대한 그림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살던 이곳도 위대하고 옛날의 고전적인 회화만큼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갑자기 컨스터블 조금 부럽네요. 사실 그런 데에서 그 푸른 뭐 잔디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리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정말 힐링 그 자체 아닐까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도 드는 게 처음에 교수님께서 우리는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영국을 다룬다라고 하셨고 또 이전에 기차 그림들도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컨스터블 그림은 기차는 없고 오히려 좀 정겨운 마차가 보이거든요. 예. 근데 산업혁명을 지금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은 1821년에 그려졌고 시기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의 변화의 한복판에 그려진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때는 증기기관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서고 기차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영국도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변화가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은 실제로 있는 풍경을 그린 거라고는 하지만 그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 당시 영국의 농촌은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대기 위해서 이때부터 대규모 농업을 이제 경작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라 이제 들판도 네 땅 내 땅 다 경계를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에다가 도시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잔뜩 심어서 공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구석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 물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영국이 제2의 앵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첫 번째 앵클로저 운동은 16세기에 벌어지게 되는데 양모 생산을 위해서 농민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다가 양을 기르던 때가 있었고요.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제2 앵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이 들판을 식량을 생산하는 곳을 바꾸면서 그 소작농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런던으로 가서 노동자가 되던 시기였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농촌 풍경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산업혁명과 좀 더 역설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의해서 급격하게 해체되는 시골 풍경이 아니라 그런 시골 풍경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컨스타블은 흥미로운 거는 이 엄청난 크기로 스케치를 해요. 스케치를 한 다음에 다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는 건데요. 유화로 그린 스케치를 보게 되면 그림이 살짝 다릅니다. 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2명 더 추가되어 있고요. 건너편에도 어떤 꼬마애가 말을 타고 있는데요. 이 꼬마도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완성작에 보면은 강아지 한 마리가 건너편에 있는 마차를 보고 짖고 있고요. 그 마차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꼬마 하나가 즐겁게 강아지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일하고 노동하는 풍경보다는 평화롭고 이렇게 즐기는 농촌 모습으로 좀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지운 건가 보네요. 좀 더 사람들한테 풍경화를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 보여서 정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스트래트포드 밀도 완성작을 그리기 전에 똑같은 사이즈의 오일 스케치를 그렸는데요. 위에는 오일 스케치, 아래는 완성작인데요. 위에 보게 되면 전면에 낚시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을 없애고 아빠와 아기들이 같이 낚시하면서 노는 모습으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요. 컨스타블이 권총마차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농촌 풍경을 그리기 위한 수위 조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바로 뒤에 좁은 강이지만 이 강을 운하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운하를 다니는 이 배들의 모습을 보면 오일 스케치에서 보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밧줄이 팽팽하게 막 당기고 그러는데 완성작을 보면 밧줄이 다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어요. 사람도 한두 명
빼고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네. 휴식하면서 일하게 아. 조금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컨스타블이 그렸던 우리가 그의 그림 속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안락한 농촌 풍경, 자기의 고향을 이런 식으로 위대한 풍경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이런 시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터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터너와 컨스타블의 모습을 지금 초상화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나이는 1살 차이고 둘 다 똑같이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풍경화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화가는 자연스럽게 많이 비교가 됐는데요. 터너의 경우는 컨스타블과 달리 약간 신화적인 자연, 있는 그대로의 자연보다라는 감정을 좀 고양시킬 수 있도록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그런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이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배경에 등장하는 자연도 고대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인 사랑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달이 막 지면서 배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 풍경을 굉장히 웅장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그림에 놓고 비교해 보면 컨스타블의 그림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죠. 진짜 살짝 이 터너의 그림은 좀 몽롱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컨스터블 그림은 똑같은 자연인데도 좀 더 뚜렷하고 사실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요리에 좀 비교하면 터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를 많이 써갖고 또 미묘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미료도 넣고 해서 아주 맛을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낸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다면 컨스타블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재료 그대로 그리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만든 요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